네, 그러면은 포인터란 어떤 것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포인트는 이제 뭐 한글로 해석을 하면 가리키다라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포인터의 사진적인 정의는 변수가 저장이 되어 있는 메모리의 주소값을 저장하기 위한 변수입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메모리의 주소값을 저장한다. 네, 이 부분이 포인터의 핵심 개념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포인터 변수 같은 경우에는 뭐 32비트 컴퓨터에는 4바이트, 64비트 컴퓨터의 경우에는 8바이트의 항상 고정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조금 뭐 고정된 크기를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이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C나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엔드 연산자라고도 하고 뭐 이제 뭐 앰퍼센드라고 이제 정식 명칭이 따로 정해져 있지만, 네, 일단은 저는 엔드 연산자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네, 이것을 붙임으로써 변수의 주소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얘도 사실은 연산자이긴 합니다. 네, 이건 나중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포인터의 데이터 타입 같은 경우에는 선언할 데이터 타입과 변수명 사이에 별표시라고도 하고, 정식 명칭은 에스터리스크라고 하네요. 이것을 꼭 붙여서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인터 타입과 그 변수를 가리킴을 받는 타입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이것은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의미냐 하면은 이제 int num이라는 이제 num이라는 변수는 결과적으로 int형 변수가 되겠죠. 그리고 int 하고 여기 지금 별표시가 되어 있네요. 전 int star라고 부르겠습니다. int star에서 포인터라는 포인터 변수를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랬을 때 여기에는 end 연산자를 붙여주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 int형이 들어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얘가 int star이기 때문에 int에 이제 end 연산자 이런 식으로 붙여주셔야 돼요. 일치해야 된다는 뜻은 여기서 이제 더블 형태나 캐릭터 형태면은 안 된다 라는 뜻을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포인터를 뭐 한 줄로 정의를 하면은 이제 주소를 저장하는 공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위에 코드를 설명을 하면은 포인터 변수 ptr은 변수 num에 대한 주소값을 저장하고 있다. 네, 이 부분이 핵심이 되겠네요. 네, 그러면은 포인터 변수를 출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포인터 변수는 어떤 식으로 출력을 하느냐, int형 변수 같은 경우에는 %d로, 캐릭터형 변수 같은 경우에는 %c로 출력을 했었죠. 마찬가지로 포인터 변수는 이제 %p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p를 사용을 해서 출력을 할 경우에 이제 주소값이 출력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같은 코드라고 할지라도 %p로 출력하는 주소값은 실행할 때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 이제 그때그때 할당되는 주소가 달라진다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태까지 어떤 식으로 이제 포인터를 사용을 했느냐 하면은 그냥 주소값을 입력을 받아서 주소값을 출력을 하고 주소값에 대해서 저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죠. 그러면은 저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그 주소값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진짜 직접 데이터에 접근을 하지 않으면은 포인터를 개념을 사용을 하는 이유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방법은 바로 포인터를 저희가 선언을 할 때 사용을 했던 스타, 네, 이 별표시를 사용을 해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에 int num에다가 3이라는 값을 저장을 해둡니다. 그 다음에 포인터라는 ptr이라는 포인터형 변수, 포인터 변수에다가 이제 num의
주소값을 넣어줬습니다. 한마디로 이 ptr은 num의 주소값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d에서 스타를 붙인 다음에 ptr를 하면은 이 num에 저장되어 있는 값 3이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타 ptr, 한마디로 지금 num의 값인 거죠. num의 값을 플러스 시켜줬습니다. 결국에 이건 어떻게 되느냐, 한마디로 num 값이 1이 증가했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3 플러스 1 해서 4가 저장이 될 것이고, 이 스타 ptr도 마찬가지로 num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4가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타 ptr에다가 플러스 1을 한 경우에 지금 num 값에는 4가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4 더하기 1 한 5의 값이 출력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num 값을 직접 포인터 변수를 이용을 해서 이제 변화시킬 수도 있고 출력할 수도 있고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많은 양의 데이터를 포인터를 이용을 해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인트형 배열을 이제 예를 들었죠.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코드를 보시면은 ARR이라는 인트형 배열, 크기는 뭐 3이 되겠네요. 거기에 1, 2, 3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ARR, 이 배열 전체의 주소값이랑 그 다음에 각각의 주소값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RR 0, 1, 2 이런 식으로 해서 AND 연산자를 붙이면은 아까 얘의 주소값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얘의 주소값을 %p를 이용해서, 주소값이기 때문에 포인터 변수를 이용을 해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냐, 한번 밑에 아웃풋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얘는 제껴두고 이 밑에 3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ARR 0, 1, 2의 주소값이 결과를 확인을 했을 때 4바이트씩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왜 4바이트씩 차이가 나느냐, 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에서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이제 얘는 인트형 변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인트형 배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트형 배열이면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이 ARR이라는 이름의 배열에다가 값이 저장이 될 것인데 1, 2, 3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겠죠. 근데 이 각각의 이제 저장되는 공간이 인트형입니다. 네, 얘도 인트형, 그리고 얘도 인트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트형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에 배우셨을 것 같은데, 인트형 같은 경우에는 4바이트의 공간을 차지를 합니다. 만약에 이 코드를 더블형 혹은 롱롱형으로 선언을 했을 경우에는 이 인덱스마다 8바이트씩 차이가 나게 될 겁니다. 한마디로 선언 타입이 차지하는 바이트의 크기만큼 차이가 난다는 의미가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캐릭터형 같은 경우에는 1바이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선언 형태에 따라서 배열의 크기가 달라지고, 배열의 크기가 달라지면서 이제 인덱스 간의 주소 차이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ARR의 주소값을 그대로 출력을 했을 때 지금 ARR 0의 값과 같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여기를 확인을 해보시면 그 말은 즉슨 ARR의 주소값은 ARR 0의 주소값과 동일하다라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번 그 다음 걸 보도록 할게요. ARR 똑같이 선언을 해주었고요. 그 다음에 포인터에는 그냥 ARR 0의 주소값을 저장을 해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번씩 이제 출력을 해볼 건데요. 어떤 식으로 출력을 해볼 거냐. 프린트 F 한 다음에 %d, %p를 해줍니다. 어떤 값을 출력을 할 것이냐 보시면은 포인터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포인터를 출력을 합니다. 한마디로 ARR 0 값이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1 그리고 ARR 0의 주소값이 출력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소를 보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할 수 있냐, 어떤 식으로 이제 볼 수 있느냐, 포인터를 그냥 플러스 한마디로 포인터를 1 늘려주시면은 이제 배열에서 인덱스 한 칸을 옮긴 것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포인터가 이제 플러스가 되면서 포인터는 플러스 했지만 실제로 값은 이제 요 ARR 1 값이 저장이 될 것이고 얘의 주소 값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4가 증가가 되겠죠. 네. 4가 증가가 된다는 의미는 결과적으로는 인트형의 크기만큼 한 번 더 증가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ptr에 스타를 붙여주면은 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었죠. 여기 저장되어 있는 값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는 ARR 1의 값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2가 출력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ptr를 그대로 출력을 하게 된다면 ARR 1의 주소값이 출력이 되게 될 겁니다. 한 번 더 플러스 해주면은 여러분도 이제 예상을 하셨다시피 결과는 ARR 2의 값과 ARR 2의 주소값이 이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만큼 감소시키면은 3의 여기 ARR 2에서 1, 0 네, 다시 ARR 0의 값이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때 주소값 같은 경우에는 증강값 그리고 타입의 바이트 크기만큼 차이가 난다고 여기 한번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전에 있던 페이지를 페이지에 있는 개념을 이용을 해서 조금 더 응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응용을 할 것이냐 하면은 간단합니다. 그렇게 큰 건 없어요. 네. 앞에서 이제 PTR의 값을 1 증가시키면은 ARR 1의 값, 2를 증가시키면은 ARR 2의 값,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했었죠. 그것을 PTR로도 이용을 할 수 있지만은 그냥 ARR은 아까 저희가 선언했던 배열의 이름이죠. 이 배열의 이름으로도 이제 그 해당하는 인덱스에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인덱스에 바로바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느냐,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처음에 배열을 사용을 할 때 접근하는 방법은 ARR 그냥 i가 되겠죠. i번째에 접근하고 싶으면은 ARR i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다른 방법, 포인터를 이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느냐, ARR 플러스 여기 앞에 설명이 되어 있네요. ARR 플러스 i 전체 가로를 씌운 다음에 여기에 스타를 붙여주는 겁니다. 네. 스타를 붙여주게 되면은 이 ARR만 여러분들이 출력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ARR을 %p로 한번 출력을 하면은 어떤 식으로 이제 저장이 되느냐, 앞에서도 여기서도 ARR에 대해서 %p로 한번 출력을 해봤었습니다. 그때 얘의 값은 이 ARR 0의 주소값과 같다고 저장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지금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ARR에다가 i만큼 더했다는 뜻은 결과적으로는 i만큼 포인터를 증가시켰다는 의미가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ARR에다가 이제 i번만큼의 인덱스를 더 움직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에 저장되어 있는 변수값을 출력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랑은 같은 의미가 됩니다. 얘를 조금 더 응용하면 어떤 식으로 되느냐, 이제 ARR 0의 주소값을 PTR에다가
저장을 해두고 이제 얘를 ARR 대신에 ptr을 사용을 해서 ptr 플러스 i에다가 전체 괄호를 씌운 다음 여기에 스타를 붙여주시면 얘도 같은 의미가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ptr를 사용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냥 배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배열의 변수명을 가지고 포인터처럼 사용을 하실 수 있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scanf 함수에서 왜 변수 앞에 and를 붙이는지 여러분들이 처음에 scanf와 printf를 배우셨을 텐데 이제 포인터를 배우고 나서야 이제 드디어 왜 앞에 scanf 앞에는 and 연산자를 붙이는지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scanf 같은 경우에는 함수의 인자로 변수의 주소값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제 and 연산을 붙임으로써 주소값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강의를 했을 때 배열을 강의했을 때 입력을 그냥 %s로 하고 여기 and 연산자를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된다고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럼 왜 안 붙여도 되는지도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배열의 이름 같은 경우는 그대로 배열의 주소값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굳이 and 연산자를 붙여주지 않아도 크게 상관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설명이 되겠네요. 네, 그러면은 매개 변수에서의 포인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개 변수에서의 포인터는 지금 배열 같은 경우를 입력받을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네, 배열을 입력받을 때 주로 사용을 하고요.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느냐, 말 그대로 int의 포인터 a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넣어주는 값은 지금 int arr이라고 해서 크기 5짜리의 int형 배열을 선언을 해주었고, 이 arr 배열의 주소값을 포인터로 해서 넘겨주게 됩니다. 언뜻 보면은 배열을 그냥 넣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배열의 이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배열의 주소값과 같기 때문에 주소값을 넘겨주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어떤 식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냐, 배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법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함수의 매개 변수를 선언할 때만 유용한 형태이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포인터를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